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공기는 무난한 가운데 건조한 대기는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지만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낮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와 함께 강풍이 불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밤사이 찬바람에 아침 기온은 뚝 떨어졌지만 대기의 질은 깨끗해졌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이 예상되고요. 하늘 표정도 맑겠습니다. 다만 건조한 대기는 오늘도 이어지겠습니다. 불씨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와 함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가운데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8도, 영덕 9도, 포항과 경주가 1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5도입니다. 동해 앞바다에는 대체로 맑겠고 먼바다로는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에는 울릉도와 독도에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주말 동안의 기온은 평년 수준에 머물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해 경주시가 반려했던 보문단지의 대형 아울렛 입점이 다시 추진됩니다. 지역 상인들은 대형 아울렛이 들어서면 시내 상권이 몰락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경주 보문단지 내 경북문화관광공사 인근 대형 아울렛 예정지입니다. 이곳의 한 패션 유통업체가 80여 개 점포가 들어서는 대형 판매점 개설을 경주시에 재신청을 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17년 보문단지에 대형 점포 개설을 신청하자 경주시가 반려했고 경상북도의 행정심판을 통해 다시 점포 개설 허가 신청을 낸 것입니다. 대형 아울렛 개설 재신청이 알려지자 경주 시내 상인들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미 같은 업체가 경주에 아울렛을 열어 30% 이상 매출이 줄었고 보문단지에 또 다른 아울렛이 들어오면 피해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부 아울렛이 들어와서도 상가가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 보문에 제2 아울렛이 들어온다 하면은 중심 상가는 거의 몰락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 생존권 차원에서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규모 점포 등록 신청을 다시 접수한 경주시는 오는 2월 말까지 관련법을 검토해 점포 개설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상권과 충분하게 또 상생 협력 관계를 모색하고 유통산업 관련 법을 또 신중히 검토해서 개설 등록 신청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해당 업체는 행정심판을 통해 경주시의 허가 반려에 문제가 있다고 판명됐다며 경주시의 결정에 따라 향후 추진 방향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아울렛 개설을 두고 지역 상인과 업체 간의 의견이 여전히 달라서 다음 달 경주시의 결정에 따라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탈핵 경주시민 공동행동은 월성 3호기 원자로 정지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준하경 경주시장을 비판하고 월성 원전 조기 폐쇄를 주장했습니다. 논평에 따르면 월성 1호기 냉각제 펌프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준하경 경주시장과 경주시는 사고에 대한 설명이나 적절한 대처도 없이 원전의 경제적 손익만 따지며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참사도 원자로 냉각의 실패에 발생했고 지질학자들은 대형 지진까지 경고하고 있다며 사고가 잇따르는 월성 원전을 조기 폐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시민 안전 대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예산 확보 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했던 영덕 축산항 일대 개발 프로젝트가 축산 블루시티 조성 프로젝트로 이름을 바꿔 다시 추진됩니다. 신정동진이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명칭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동해안 최고의 미항으로 불리는 영덕 축산항, 축산해변과 블루로드 다리, 죽도산 전망대와 대게 원조 마을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곳입니다. 특히 축산항은 그동안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1980년대 어촌 풍경이 오롯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 영덕 축산항은 대게뿐만 아니라 청어와 물가자미도 많이 잡히는 장소여서 1년 내내 신선한 수산물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장소를 더 매력적인 공간으로 가꾸는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2022년까지 190억 원을 확보해
죽도산 전망대 인근에 동방 언덕을 만들고 미리네 광장과 횃불 동산 등 축산의 새로운 볼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포구와 우리 지역 어촌 주민들 직접 운영하는 맛집들을 연계한 그런 대표적인 그런 관광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산항 인근뿐만 아니라 축산항 자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55억 원을 들여 축산항 환경 정비 및 수협 밑판장 신축 공사가 마무리됐고 축산항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미항으로도 아주 만족하고 관광객들이 봤을 때도 충분히 관광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34억 원을 더 투입해 인도교를 설치하는 등 축산항 미화 사업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축산항이 세종시의 정동쪽에 자리 잡았다 해서 신정동진이라고 이름 짓고 홍보해 왔는데 강원도 정동진에 아류에 지내지 않는다는 비판 여론이 일면서 이 명칭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3월 13일 조합장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지역 25개 경찰서에 수사 전담반을 만들어 불법 선거 운동을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분야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흑색 선전과 금품 선거, 불법 선거 개입, 선거 폭력 등입니다. 조합장 선거 관련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9년 업무 계획을 통해 안전과 소통, 현장 중심의 원자력 안전 규제를 약속하고 7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가동원전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10년 주기 안전성 평가 승인제를 도입하고 최신 기술 기준을 안전평가에 적용합니다. 또 원자력 주변 시설 주민건강 영향평가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사선 작업자 건강 영향평가도 2020년까지 2만 명까지 확대합니다. 이 밖에도 원전 사고 시 국민들의 손해를 온전히 배상할 수 있도록 원전 사업자의 배상 책임을 무제한으로 바꾸고 의무보험 가입액도 1조 원으로 상향합니다. 체육계에 만연한 성폭력 실태가 연일 충격을 주는 가운데 한수원 여자축구단에서 성폭력 사건이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수원 여자축구단 창단부터 팀을 이끌어오던 감독이 소속 선수에 대해 지속적인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한국여자축구연맹은 경주 한수원 전 감독 하모 씨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2017년 축구단 창단 이후 하 씨가 선수단 소속 A 씨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고 이 문제로 지난해 9월 한수원 감독직에서 물러났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수원 구단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선수단에 입막음을 시도하는 등 부적절하게 대처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 씨가 물러난 이후 한수원 팀은 코치 대행 체제로 시즌을 마무리했는데 이때까지도 한수원은 축구연맹에 성폭력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수원 측은 지난해 자체 조사 당시 피해 선수가 사건 확대를 원하지 않아 계약 해지로 사건을 마무리했고 선수들에게 비밀 유지각서를 요구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 씨는 16살이야 여자 대표팀 감독 시절에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해임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자축구연맹은 한수원 선수들이 전지훈련 중인 제주도로 긴급 조사팀을 보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축구리그와 여자대표팀까지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환경부는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 등 5개 시도에서도 이번 주부터 공공부문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실시합니다.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와 공공사업장 가동 감축,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등 다양한 저감 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수도권 등 전국 12개 시도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3월 13일 제2회 전국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대구 경북에서 벌써부터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를 50일 앞두고 불법 사례 4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9건을 경고했습니다. 또 금품 제공 등이 의심되는 4건은 조사 중으로 경찰은 남은 기간 금품 선거와 흑색 선전, 불법 선거 개입 등 불법 선거 운동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쇄신한다며 도로 친박당이란 말을 듣고 있습니다. 친유승민계 복당이 잇따라 거부되면서 보수 대통합이 아니라 다시 친박당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복당 불허를 철회하라! 철회하라! 유성걸 전 의원 지지자들이 한국당 대구시당에 몰려가 항의 시위를 했습니다. 중앙당 비대위가 대구 동구갑 조직위원장으로 유성걸 전 의원을 선정했지만 대구시당이 복당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보수 대통합을 위해 인적 쇄신을 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바람과 자유한국당, 중앙당의 혁신을 강구한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유성걸뿐 아니라 경남에서는 친유승민계인 조혜진 전 의원도 복당이 거부됐습니다. 유승민에 대한 반감이 큰 친박이 다시 세력을 회복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천 못 받아 탈당하고 소도 출마하고 지방선거 다 그 사람들 진두지휘잖아. 다현들하고 심각하게 대립했는 사람 자기가. 경산에서는 윤도현 전 청와대 수석이 조직위원장을 맡으면서 시끄럽습니다. 윤 전 수석은 유성걸 전 의원 복당 문제로 논란인 동구갑 정종섭 의원 등과 함께 지난 총선 당시 진박 6인 멤버로 알려져 있습니다. 혁신 비대위 쇄신 기준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탄핵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둘째, 진박 간별사에게 간택된 대구 6인의 후보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말로는 보수 대통합을 외치면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박 지지를 받는 황교안 전 총리가 입당하고 친유승민계는 내치는 등 다시 계파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 경북의 외국인 보유 토지가 전년보다 0.3% 늘어 36만 1,000제곱미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상북도 전체 면적의 0.2% 수준이며 공시지가로는 1조 8,157억 원에 해당되며 국적별로는 미국이 60%로 가장 많고 일본과 중국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는 대구와 경산에서 발생하고 있는 홍역을 차단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의료진과 119 구급대원 예방접종도 실시합니다. 또 성모병원과 포항의료원에 선별진료실을 운영하고 영유아 백신 접종을 SNS로 홍보하고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에 안내문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해외 연수 추태로 의원직 강제 박탈, 즉 제명이 추진되고 있는데도 예천군 의원들이 꿈쩍 않고 버티면서 사태가 점점 악화하고 있습니다. 폭행을 당한 가이드가 미국 현지에서 소송 절차에 들어간 데 이어 예천 군민도 군 의원들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예천군의회 건물 안팎은 군의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과 군민이 쓴 메모 쪽지로 도배되다시피 했습니다. 군민 108배에 이어 원로들까지 대국민 사과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군의원들은 셀프 징계를 내세워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군민들이 정신적인 고통과 농산물 불매 운동으로 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군의원들의 뻔뻔함은 그야말로 극에 달했습니다. 더 이상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예천 명예를 회복하는데. 폭행 당사자인 박종철 의원과 예천군 의회를 상대로 가이드가 미국 현지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이드의 소송 대리인인 미국 로펌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송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힐 예정입니다. 미국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용되면 국제관례상 우리 사법부가 집행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천군의회 점거농성장에는 전국에서 후원과 지지 방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나라 망신은 물론이고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개탄스러운. 법률상 임기 1년째인 7월부터 가능한 주민 소환에 대비해서도 준비를 시작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유산협회는 비지정 매장문화재 학술 발굴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발굴조사 공모를 실시합니다.
비지정 매장 문화재로 학술적 가치가 큰 유적과 고고학적 중요성이 있는 유적을 대상으로 등록된 발굴조사기관이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최대 1억 7천만 원의 발굴조사비를 지원합니다. 독립운동을 했지만 포상을 받지 못한 일제감정기 수영자가 대구 경북에만 167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일제강점기 수영인 명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독립운동을 한 수영자는 5,323명이며 이 가운데 포상을 받지 못한 사례는 2,487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 전남이 727명으로 가장 많고 대구, 경북은 167명으로 확인을 거쳐 포상 대상자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목포시 근대 역사문화거리 지구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요즘 근대 역사문화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지난해 목포 군산시와 함께 지정된 영주시 근대 역사문화거리는 도시재생과 병행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조동진 기자입니다. 영주시 근대 역사문화거리 지구 내에 있는 풍국정미소입니다. 나무로 이리저리 떠받쳐진 정미소는 먼지가 켜켜이 쌓인 채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안고 있지만 지금도 가동이 됩니다. 제가 이 공장을 경영한 지가 약 6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우대 어른들 합치면 약 100년이 넘었어요. 정미소와 이발관, 근대 한옥, 교회, 철도 관사 등이 포함된 영주 근대 역사문화거리는 지난해 목포와 군산시와 함께 세 곳이 동시에 지정됐습니다. 이곳은 영주의 근대 도시 형성과 생활소 요소를 잘 간직한 핵심 공간으로 보존과 활용 가치가 높아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많은 건물이 있는 건 아닌데 거점별로 한옥이라든지 일제시대 어떤 그 가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어우러져서 아주 전망이 밝은 그런 문화재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영주 근대 역사문화거리로 지정된 2만 6천여 제곱미터 일대에는 오는 2023년까지 국비 240억 원이 투입돼 다양한 사업이 전개됩니다. 올해는 건축물 기초조사와 종합학술 용역, 사업을 추진할 지역협의체 구성 등 종합정비 계획이 수립됩니다. 특히 이 사업은 도시재생사업과 병행해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입니다. 구도시민 이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과 더불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근대 문화유산을 잘 가꾸고 보존하여 향후에는 관광자원화도 되고 건물 리모델링이나 단순한 경관 정비 등 하드웨어를 벗어나 역사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경우 지속 가능한 문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경주시는 논과 밭작물 분야의 시설 지원 사업 신청을 다음 달 1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접수합니다. 올해 지원 분야는 육묘장 설치와 두류, 잡곡 분야 다목적 농업기계, 관수, 관비시설 지원 등 9개 사업입니다. 경주시는 지난해 육묘장 설치와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비롯해 스프링클러 등 가뭄 설비를 지원했습니다. 안동대는 2019학년도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동대는 2009년부터 11년 연속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했습니다. 또 올해 신설한 창의융합학부 등록금은 인문사회계열 159만 6,600원, 이공계열 206만 2,700원으로 책정했고 인문사회계열과 공학, 체육, 미술계열도 전국 최저 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 밤사이 찬바람에 아침 기온은 뚝 떨어졌지만 대기의 질은 깨끗해졌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이 예상되고요. 하늘 표정도 맑겠습니다. 다만 건조한 대기는 오늘도 이어지겠습니다. 불씨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와 함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가운데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8도, 영덕 9도, 포항과 경주가 1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5도입니다. 동해 앞바다에는 대체로 맑겠고 먼바다로는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에는 울릉도와 독도에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주말 동안에 기온은 평년 수준에 머물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